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예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국가가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인지는 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는 중동은 에너지 가격을 좌우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물류비를 또 좌우하는 지역입니다. 배가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분쟁이 심해서 배가 그걸 못 지나다녀요. 그래서 희망봉속으로 삥 돌아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 요인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면 반대로 유가 안정화되고 지금도 많이 안정화됐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수혜주나를 통해서 가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물류비가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잡히겠죠. 물가가 잡히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키겠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 중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도 있죠. 아까 관세 인상 같은. 그러니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출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결국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급하게 안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2% 초반대에 또는 중반대에 국민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잘 유지를 시키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줘야지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 총리 그냥 이미 트럼프랑 손잡고 있잖아요. 이미 2016년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시절에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이든과는 정반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후티 반군을 공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레바논을 공격하고 예멘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세 군데 다 중동의 아랍계, 이슬람계 인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 어디에도 다 살죠? 미국에도 살죠. 그러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해가지고 내 엄마 아빠 막 다 죽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동네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누구 뽑겠습니까? 바이든 뽑겠어요. 바이든이 전쟁을 하고 계속 끝내지 못해가지고 내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그러니 트럼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계속 버틴 거죠. 전쟁을 계속 확산시키면서 트럼프 바뀔 때까지. 왜? 바이든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네타냐후한테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도 사실 이면에 비리가 엄청 많대요. 독재 정권 항상 비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네타냐후는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그거 다 막아주고 대신에 전쟁 끝내. 그래서 트럼프가 쭉 나타나면서 거봐 내가 대통령 되니까 전쟁 끝났지. 평화가 됐지. 요거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네타냐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면서 가장 먼저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 세계 정상 중에. 그래서 날개 달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 1월 20일까지는 중대한 진전이 없다. 고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내려봤어요. 1월 20일이 언제냐면 트럼프 취임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는 네타냐후가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거야. 자기 저렇게 그냥 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1월 20일 이후에는 뭐 당장 1월 20일 하자마자 빵 하고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빠른 시일 내에 휴전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때 빈살만이 상당히 가까웠죠. 가까웠는데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가스부지 사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기자를 죽였어요. 기자 죽이면서 한번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빈살만을 살인자 취급을 했죠. 그러면서 협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 미국이 왜 물가가 3단계에 걸쳐서 올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이 돈 풀어서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급망 잠궈서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터져서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오펙이 증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석유를 많이 뽑아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빈살만한테 가서 오펙의 가장 힘 강한 국가가 사우디니까 빈살만한테 가서 석유 좀 증산 좀 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우디가 증산할 거로 믿는다 하고 갔는데 빈살만이 다음날 나는 그거 하기로 한 적 없는데 하고서는 증산을 안 하죠. 심지어는 나중에 감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 그러니 바이든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럼 물가는 못 낮추고 금리 더 올리고
그런 상황에서 빈살만도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확정되고 나서 저는 빈살만을 계속 검색해봤는데 빈살만이 별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럼 사우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빈살만이 돼가지고 생각을 막 해봤죠. 빈살만은 지금 중동 내에서 사우디의 입지를 강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이잖아요. 여기랑 손을 잡자니 이슬람들을 등져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이랑 내가 힘을 안 잡자니 그럼 이스라엘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밀어내자니 누구랑 손 잡아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란이랑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란은 나와 앙숙이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 있는 앙숙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손을 잡으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빈살만이라면. 제가 예전에 어떤 경제학 박사님한테 질문 들었던 거 한번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를 백인이 지배했으면 좋겠니? 황인이 지배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전 세계 누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황인이 좋겠죠. 황인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 이랬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미국이 지배했으면 좋겠니? 중국이 지배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어렵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의 상황이. 이란과 손을 잡자니 중국과 손잡는 느낌인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랑 손잡자니 백인이랑 손잡는 느낌이고. 어디 손을 잡아야 될지 지금 빈살만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슬람 쪽에 있다는 거. 이스라엘 아니야? 이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랑 수교 없어. 반대로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면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사우디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슬람의 원하는 걸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과 손잡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팔레스타인 내 가자지구와 사우스뱅크인가? 뭐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가자지구에 하마스라는 무력단체가 있고 이 하마스들을 소탕시켜야지 이 지역이 평화를 되찾고 팔레스타인이 아주 가난해져야지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놔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다 소탕이 됐으니 정리해놓고 일부 이쪽 끝에 있던 지역을 팔레스타인 독립정부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가자지구는 뭐 비무장지대로 하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으로 하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대통령 딱 끝나고 나서 사우디가 미국이랑 이제 안보 논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수교와 이제 밑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뭘 했냐면 이란이랑 또 이란 정상과 통화를 합니다. 군사회담까지 하겠대요. 고위급 군사회담. 이란과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이란과 친한 중국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완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도처럼.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이거 멈춰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국가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천연가스 생산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카타르와 이란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청 큰 가스전이 있어요. 이거를 그들이 반반씩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바이든은 이란이랑 암묵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왔죠. 이란이 석유 뽑아서 팔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 이상 이제 이란은 다시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란 다시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란이 가스를 못 뽑게 만들면 이거 누가 뽑겠습니까? 카타르가 뽑지 않겠어요? 그러니 카타르는 이스라엘 하마스 중재를 그동안 해왔어요. 전쟁 끝내려고. 근데 트럼프 딱 되자마자 이거 중단할게 하면서 바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 노선을 타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이랑 뭐 나빠지는 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저렇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이 올해 친서방적인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한간에는 미국이 바꾼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 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서방 대통령으로 바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대통령은 위에 있는 히메네이의 지시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바로 친서방적인 정책을 펼치지는 못하겠지만 핵합의 복원 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시도를 하고 있고 친서방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하지만 아마도 트럼프는 그걸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국가가 이제 유럽이죠. 혹시 최근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당선율이 올라가면은 트럼프 수혜주들이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했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전쟁 끝낼 수 있다고. 근데 바로 전쟁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기 지원 안 해. 아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는데 왜 미국이 얘네들한테 무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선 싸우니?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전쟁 끝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 지금 젤린스키 난리 났죠 지금. 이제 1월 20일이면은 지원 끊어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푸틴이 계속 미국으로 막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보다는 평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랑 푸틴은 꽤 오랜 기간 되게 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푸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 더 이상 확대는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 젤린스키 용돈 일끌까지 38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전쟁 지원금을 용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뺏은 거거든요. 다 소련이었다고 치면 자기네 땅이긴 해요. 푸틴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러시아 말 쓴대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래. 안에서 지지율도 푸틴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만큼 땅을 뺏겼는데 젤린스키는 이 땅, 빼앗긴 땅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난 휴전 안 해. 이러고 있는 거고 푸틴은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 그럼 전쟁 그만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뺏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엔 못 뺏었고 못 뺏은 상태에서 대통령 바뀌었고 대통령 바뀌면 지원 안 한다고 하니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푸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젤렌스키는 그 전에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아까 빼앗겼던 땅들 있잖아요. 이게 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로 막아놓고 여기는 이렇게 러시아의 땅이 되겠죠. 원래는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였었는데 이렇게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젤린스키가 원하는 거는 또 넘어오면 어떡해. 못 넘어오게 방어해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못 넘어오게 방어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나토에 가입하면 돼요. 근데 푸틴은 여기 지금 왜 쳐들어왔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하니까 쳐들어왔어요. 나토 가입 절대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휴전하면서 나토 협상 안 하겠죠. 협상을 안 하니까 유엔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나토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러시아는 공격 못하게 막으면서 그런 정도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거고 저는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크림반도 이게 크림반도라고 해요. 크림반도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다. 누가? 미국이. 그러니까 젤린스키가 내준다고 해도 미국이 절대로 내주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크림반도거든요. 러시아 위로는 이제 북해가 다 막혀 있어 얼어 있어서 못 나가요 배가. 근데 여기도 이게 다 막혀 있어서 못 나가요. 근데 요거를 장악하는 순간 흑해를 러시아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주면 여기가 다 인근 국가가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거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라고 하면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지금 미국 군함들이랑 임시 해군기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미 여기에 미국이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어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아마도 요 부분에다가 나토 같은 중동을 같이 지켜주는 어떤 군사조약이 만들어져서 러시아가 함부로 내려와서 더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으니 예전에 이게 없었으니 못 줬었는데 만들어졌으니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통화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도 당사자들 말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에너지 공급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푸틴이 전쟁 끝낼게
뭔가를 얻어야지 끝날 거 아닙니까? 땅은 일단 얻었어. 땅을 얻은 상태에서 뭔가를 또 얻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기름이랑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걸 지금 못 팔게 막아놨잖아요. 못 팔게 막아놨으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거 팔 수 있게 해줘 이럴 거 아닙니까? 팔 수 있게 해줘라고 했는데 이미 러시아가 팔던 곳에 누가 팔아요? 미국이 팔잖아요. 미국이 다 팔고 있는데 러시아 거를 팔게 해준다라는 건 미국이 못 판다는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급망을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러시아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오던 게 지금 미국 통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로 보내던 거를 인도로 보내고 있어요. 인도로 보내고 있는데 인도와 러시아는 되게 가까운 국가예요. 둘이 그러니까 가깝다는 게 인접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아요. 그럼 동시에 인도가 제일 싫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딱 건너서 중국. 러시아도 지금은 제휴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랑 좋을 리가 없죠. 공산주의의 원래 최대 강호가 소련, 러시아였었는데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 호시탐탐 내가 넘어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기름과 천연가스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로 판다는 얘기는 인도가 러시아에게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아마 농담아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아 그래 그러면 러시아 너는 여기 팔지 말고 앞으로 인도에다 팔아.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협상해가지고 전쟁 끝내자. 그렇게 될 것 같고 동시에 미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에다가도 팔려고 할 겁니다. 왜 무역 적자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너네 우리 에너지 수입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협상이 잘 되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